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인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9월 19일은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대의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토요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첫 번째로는 총리는 시위자들에게 먼저 C19와의 싸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소식은 감염된 미얀마 모녀의 경로 추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국회에서 성인 비디오를 본 여당 의원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특별 관광 비자의 출시일과 그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태국을 적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으로는 새로운 특별 사업 비자와 영주권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 소식은 기상예보로 폭풍, 노을에 관한 주의보, 노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현재의 푸켓 상황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소식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총리는 이번 시위자들 9월 19일에 있을 시위대에 먼저 C19와의 싸움에 동참을 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호소일까요? 그거에 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C19 전염병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였습니다. 총리는 C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질병과의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태국 국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더 신중하고 더 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주말 시위에 대해 총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새로운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국으로 입국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고통을 야기시켰지만 적어도 음식점, 가게, 학교, 공장, 사무실은 여전히 열려있고 국내 관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저는 모든 시위자들에게 크고 명료하게 당신들이 한 말을 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정치적 불만과 헌법에 대한 불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의견과 심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태국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시위가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외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태국을 방문을 미루게 할 것이며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을 낙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위 중에 폭력을 보고 싶지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알고 있기를 바란다며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어질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미얀마, 태국에서 미얀마로 귀국한 모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건부에서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상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미얀마 모녀의 감염 경로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귀국한 뒤 감염된 채 발견된 2살배기 미얀마 소녀의 부모는 아유타야와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목요일에 그들이 접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질병관리 대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보건관리들은 이 소녀의 부모가 작년 10월부터
나콘 라차시마의 팍충지구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 회사에서 일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동북지방에서 이주 노동자로 등록되어 이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팍충 나나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얀마 동료들에 따르면 이 커플은 6월 25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8월 26일에 일을 하기 위해 밴을 타고 아유타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역 보건관리들은 그들이 아유타야 지역의 한 시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안나차이 박사는 질병관리부와 관리들은 적절한 질병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9월 4일 딱의 메소지구를 통해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감염은 일요일 미얀마의 한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메손 맞은편 미와디 마을에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를 막고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를 피하면서 약 50개의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인 국경 횡단 중 하나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억제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보건 관계자들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메소 지방에서 2635명의 태국인과 외국인들로부터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C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의 뉴스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자, 어떠한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걸렸고 이거에 따른 조치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랑 프라차라땅의 아누왓 하원 의원은 16일에 예산절차법 초안에 대한 회의 도중 성인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본 후 누군가가 자신을 모독하려 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누왓 의원은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가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그것은 대신에 여성 나체로 가득한 비디오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순간 그의 사진이 포착됐다며 누군가가 자신을 모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 의장은 상황을 인정하지만 아누왓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은 하원은 의원들이 어떤 종류의 언론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구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주제는 의회 윤리와 모순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고려될 것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마스크 착용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의원의 직무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여행 관련 소식입니다. 특별 관광 비자가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별 관광 비자가 시행되는 날짜 그리고 시행되는 조건에 대해서 짤막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외에 영국과 태국에 관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소식 바로 연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장기 체류 비자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내각은 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허용하는 특별 관광 비자를 원칙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태국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원하는 외국 국적자들입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조치 및 14일간의 대체 검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텔 예약 영수증, 태국 거주지 소유권을 보여주는 대체병원 검역 허가서, 콘도미니엄 계약금 영수증 등입니다. 네 번째로, 비자 비용은 2,000바트이며 비자 소지자는 최대 270일을 태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측 소식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태국과 싱가포르가 여행지역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수와 속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슬로베니아와 과들루프 두 나라가 영국의 검역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영국에서 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거주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등의
제한된 상황에서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새로운 특별 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소식입니다. 특별 비자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까지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영주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을 어떻게 허용할지 한번 그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관리센터 CESA는 외국인 경제인, 투자자, 임원, 기업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영주권 및 스마트 비자에 대한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안우차 정부 대변인은 9월 16일에 CESA가 신청서를 제출 전에 외국인에게 최소 3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요건을 면제하는 등 매입 후 5년간 저당 잡히거나 매도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콘도미니엄을 매입해 투자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상황관리센터는 스마트 비자 발급 가이드라인과 대상 범위도 넓혔는데 이는 과학기술 이외의 분야에서 창업을 개발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적이고 실행적인 프리랜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스마트 비자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비자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도 할 수 있게 되며 비자를 신청하는 고위 임원에 대한 업무 경험과 학력 또한 더 완화될 것입니다. 대변인은 외국인 기업가들을 위한 개선된 개정안이 C19에 의해 심화된 사업 상황 강화에 잠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스마트 비자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나라에서 C19가 시작되었을 때 투자위원회 BOI는 태국에 콘도미니엄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인 사업가들이 신축성 있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안해야 했다며 이 지침은 BOI 및 내무부와 다시 한번 논의하여 가능한 추가 조건을 수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소식은 날씨 예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알려드렸던 폭풍에 관한 얘기인데요. 폭풍 이름이 노울이라고 합니다. 노울에 관한 기상청의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관한 자세한 소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대성 폭풍 노울이 금요일 아침 베트남 휴시에 상륙했으며 이날 오후 묵단 지방으로 향할 것이라고 태국 기상청의 쏨싹 청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풍이 칼라신, 콘켄, 차이아품 지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며 피사눌룩을 강타한 후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또한 번개와 홍수에 대해 경고하고 특히 홍수가 잦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풍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해상기상센터의 책임자인 와타나 박사는 폭풍 노울이 토요일 전국에 폭우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폭풍의 영향으로 촌부리, 짠타부리, 라용, 뜨랏 해안에는 강한 파도가 일겠고 안다만의 연안의 지방에는 중간에서 강한 파도가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유럽 기상청 정보센터의 말을 인용하며 노울이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전국을 강타하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동쪽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푸켓 이야기입니다. 푸켓의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일부 주민들이 푸켓이 외국인 입국의 관광 모델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켓의 상황은 과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만큼 좋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 이 반대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의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푸켓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9월 19일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남이었습니다. Preview.